이유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유 있는 자신감. 볼수록 매수하고 싶어지는 볼매 이유경 과장. 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유경 과장님도 네. 더 센터필드 W로 소속이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네. 이사했어요. 볼매 이유경 과장 한번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센터필드 W 이유경 과장입니다. 우리 볼매가 뭐였죠? 볼수록 매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아, 네. 볼수록 매수하고 싶게 만드는 네. 그녀. 자, 바로 시작하죠. 간밤에 10월 FOMC 있었어요. 뭐 예상대로 대부분 흘러갔죠. 이견도 네. 있었지만 그래도 유동성에 대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장에 이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간략하게 한번 듣고 갈까요? 10월 FOMC 이유경 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측대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0.25% 포인트를 낮췄는데 이제 9월 이후에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9월 다만 회의 참석자 12명 중에 3명이 반대할 만큼 연준 내부 의견도 크게 표출됐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에 대응한 결정이지만 여전히 3% 물가와 관세발 물가 상승의 압력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 모드를 유지한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책 성명에도 추가 조정의 정도가 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서 좀 면밀히 평가를 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의견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 1회 정도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대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선반영 됐을 것 같았는데 바이오들도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예상대로여서 크게 어떤 네. 충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우스뷰는 네. 내년 3월에 네. 다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래요? 보고들을 발간했더라고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부터 해서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내년 3월에도 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간밤에 내년도 1회 할 것이다 라고 전도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3번 정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1월 달은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한 박자 쉬고 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가 이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 중에 오늘은 뭐 바이오가 좋다라는 거 오늘 시황 누구죠? 오늘 배재원 PB 네, 배재원 PB한테 자세하게 바이오는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유경 과장님 볼매 오늘 어떤 답입니까? 네. 오늘은 그 뉴스에서 보통 한 줄 정도로 지나가는 수도 있는 이벤트인데 좀 상당히 중요한 주가 지수의 큰 변화와 자금 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바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 정기 변경이 뭐예요? 네, 지수 정기 변경이라는 건요. 이제 코스피 200 지수하고 네. 코스닥 150 지수가 보통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상위 우량 종목 200개, 그리고 코스닥에서 우량 종목 150개를 선정해 두었는데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 200개 우량 기업이 시총의 92%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 정기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네, 그 데이터를 보고 심사해서 이렇게 두 번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 유동성, 그리고 지수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오늘 그 변화, 이 지수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보통 코스피 200하고 네.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수 종목이 변경될 때는 이 기관 투자자들과 패시브 자금들이 대거 크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일 네. 내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전부터 이미 11월 18일쯤 그 어떤 종목들이 편입 편출되는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서서히 좀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수급에. 그치만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좀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매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네. 네, 최종 확정되는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종목의 확정이랑 비중의 확정이 오늘 되는 거고요. 그 내일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의 종목 구성에 변경이 반기마다 있는데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11월 중순에 네. 발표가 됐고 그게 오늘자 기준으로 확정이 되고 근데 미리 예고하면 뭐 100% 거의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효력은 내일부터 음. 실제 자금이 이동한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종목들이 빠지고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나요? 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편입 종목은 이번에 코스피 200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형 잘 다뤄야 돼요. 네.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은 이번에 7종목이고요. LG CNS, 그 하나엔진, 이스페타시스, 파라다이스, 산일전기, 현대오토에버, 아세아 이렇게 있고 편출되는 종목은 8종목입니다. 예,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하나비전, 덴티움 등인데 예, 편입 종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출 종목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편출 종목이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한 번 편출됐다고 계속 편출되는 거 아니고 또 요건이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현대미포, HD, 현대산업개발, 네, 한화비전, 덴티움, 하나투어, KG모빌리티, TCC스틸, OCI. 아, TCC스틸이 편출되는군요. 한 번씩 말씀 주시죠. 네, 자료 보시고요. 그 편입은 7개 종목이 됐는데 편출은 8개가 된다. 보통 이 지수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대한 종목 그 변경의 종목 수를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7개가 들어오고 8개가 나가는 이유는 바로 현대미포조선 이게 합병되면서 탈락했기 때문에 요 현대미포조선 포함해서 8개가 된 거고요. 네.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이죠. 중형 선박 건조사로 한때 지수 구성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모회사 HD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지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지주회사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건설 지주회사인데 과거에 아파트 건설 사업 등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영 이슈와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시총 순위가 하락하게 되면서 제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가 그거 아니에요? 아이파크? 아이파크는 삼성인가? 현대는 더 네. H. 아, 그렇긴 한데 어떤 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아닌가? 아,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잠깐 헷갈리네. 하여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한화비전은 어떤 거죠? 네, 하나비전은 이제 보안 장비 그리고 전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하나테크윈으로 CCTV나 보안 카메라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업 구조 재편 후에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시가총액 면에서 밀리면서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로 중국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데 임플란트 제조 분야로는 2위이긴 하지만 해외 사업 리스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지수 구성 요건을 충족 못 시키면서 큰 조정을 좀 겪으면서 제외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서비스 하나투어인데요. 이게 국내 1위 여행사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회복 기대를 받았는데 업황 회복이 좀 더뎠죠.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결국 지수에서 탈락하게 됐고요. 네, 과장님 물 한잔 하시는 동안 네, 제가 이 아이파크 댓글을 봤더니 네. 네, 아이파크 맞죠? 댓글 봤더니 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맞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아. 네, 죄송합니다. 짜고칠 고스톱. 네. 그리고 네, 물 한잔 했습니다. 네. 그리고 KG 모빌리티는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인데 쌍용차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꾼 이 완성차 업체죠. 신차 출시 등으로 좀 분전했었는데 수익성 확보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좀 규모가 작아 지수 잔류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철강, 전기강판 등을 생산하는 중소형 철강 업체인데요. 최근 산업 부진이랑 주가 하락 등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크게 떨어져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인데요. 아, OCI 편출됐네요. 태양광 소재죠. 태양광 폴리실리콘 등으로 제조사 한때 코스피 시총 상위권이었는데 작년 지주사 전환 및 사업부 분할 이후에 기업 가치가 분산되면서 시총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업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이번 결국 지수에서 좀 빠지게 됐고요. 보시면 요약을 하면 지금 최근에 전통 제조업이나 부진했던 업종들의 기업들이 주로 탈락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편입되거나 편출된 종목들을 좀 관찰해 보면 최근에 현재 시장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다고 반영해서 반영된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한번 편입된 종목들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투어랑 OCI를 쭉 봤는데 그 이벤트 이후에 소폭 좀 오르긴 했어요. 물론 지수 전반적으로 올라서 예. 편성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편출됐다 네. 말씀 주셨고요. 네. 그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었다고 오히려 그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편출되면서 조금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조금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또 괜찮은 종목들은 그때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도 있거든요. 네. 역발상으로 그때가 또 맞습니다.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편입 종목 7개는 어떤 종목들 있나요? 네. 자료 또 보시면요. 네. 일단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LG CNS입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SI 시스템 업체라고 해서 그룹, LG 그룹의 시스템 통합과 관리 업무를 하는 업체인데요. 뭐 예를 들면 삼성 SDS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이 SI 시스템의 그 매출에서 최근에는 AI나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서 좀 AI 자동화에 대한 역량이 커지고 있고 AI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좀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G CNS가 LG 그룹 외에 다른 뭐 회사도 수주를 받나요? 지금 LG 그룹 자체에서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 하나엔진인데요. 하나엔진은 조선이나 엔진 제조 기업이고 선박 및 발전용 엔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및 해양 플랜트 분야까지 진출한 하나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페타시스. 오늘 이스페타시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이것도 PCB 기업이고 아마 PCB 제조 업체로 5G 통신과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이스페타시스 엄청 올랐죠. 예. 작년 이맘때쯤 해도 2만 원 선이었는데 벌써 뭐 15만 원을 그러니까요. 훌쩍 넘었으니까요. 네. 1년 사이에 7배가 된 건가요? 뭐 그런 종목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관광, 레저나 카지노 관광 회복의 기대에 대해서 이제 파라다이스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대상한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영위하면서 엔데믹 이후에 관광 회복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컸던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3분기 일시적인 부진이 있었긴 했지만 심사 기간 전체로는 편입 요건에 충족을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네. 그리고 산일전기인데요.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벌써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제조업체인데요.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장비 제조사로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에 따라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현대자차 그룹의 차량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커넥티드 카 및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세아입니다. 아세아는 아마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시멘트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의 지주사격 회사로
시멘트나 건자재 분야에서 시장 지위를 지닌 동시에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총 순위가 좀 올랐고요. 그래서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면서 여기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지수 편입 요건이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한데 왜냐면 아세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잠깐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8,000개 정도, 8,0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피에서 352 정도 순위예요. 근데 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네요. 네, 말씀 주셨던 뭐 거래량이나 다른 것 쪽에 업종이 있나 보죠, 조건이? 네, 그 조금 정량적인 네. 그 편입 요건, 편출 요건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준비해 오진 못했습니다만 네. 무조건 시총의 그 현재 시총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 편입된 섹터 내에서의 그 비중이나 유동성도 고려해서 편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시총만으로 편입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최근에 주가 상승에 이어서 시총이 단기간에 조금 많이 상승하면서 그 편입 요건에 충족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편입 편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면 코스닥 150인데 무려 16개가 바뀌었어요. 네. 이 정도면 전체 10%가 교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코스닥에 어떤 흐름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코스피 200 대비해서 종목 수가 좀 많이 바뀌었죠. 16개 편입되고 16개가 편출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시총이 10% 달하는 대규모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은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테마 트렌드가 그 트렌드 변화가 좀 빠른 만큼 지수 구성 변화폭도 좀 큰 편인데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코스닥 150 지수 변경의 트렌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관심이 있는 로봇이나 AI 관련주가 대거 편입되면서 뭐 유일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편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조정, 바이오 관심도 많지만 이제 아무래도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체결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바이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바이오주가 좀 탈락을 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바이오니아, 아이센스 등 이렇게 섹터가 침체가 되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나 부품주 뭐 예를 들어 미래나노텍, 파트론, ITM 반도체 같은 전통 산업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종목들을 16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근데 사실 투자자들은 편입 편출되는 종목을 잘 살펴보고 변경에 맞춰서 매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어떤 매매 타이밍의 전략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셨거나 이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좀 관심을 갖고 기존에 보유한 자산들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실지 좀 참고를 하시라고 들고 왔는데요. 네. 내일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담는 뭐 ETF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부터 아마 장 시작부터 오전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편입된 종목들을 비중만큼 담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제 내일부터 담진 않고 네. 이미 이제 미리미리 조금 담아왔겠죠. 왜냐면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담아온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 뭐 이수페타시스가 좀 오늘도 그렇고 뭐 며칠 사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아마 11월 그 중순 종목 발표 날부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발표 이후에 좀 덜 올랐던 종목 중에서 오늘 내일 중에 좀 많이 오히려 빠지거나 할 때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 산업 트렌드 흐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네. 아까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로봇이나 AI 관련주가 확실히 대거 편입됐잖아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뭐 코스닥 150에 아까 로봇 관련주는 거의 5종목 정도가 편입이 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뭐 전력 로봇 AI 이쪽이 강세인 것 같고요. 바이오도 일부는 탈락했지만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제조하거나 부품주 업체들은 좀 많이 편출이 되는 거 보면서 특히 그 편입을 시킬 때 네. 편입 요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건이 제가 잘 찾아지지가 않았던 부분이 꼭 그 로봇이나 AI 부분들이 5종목이 편입이 된 걸 확인하면서 좀 그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로봇이나 AI 쪽을 편입을 시켰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같은 그 제조업체 이쪽에서 AI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 외에도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느 인덱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활로를 필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신산업,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기준이 자칫 모자르다 하더라도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런 소회를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 편입 토픽을 오늘 가져오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매매와 수익률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이 지수 편입에 의해서 큰 뭐 종목의 시세가 분출됐거나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종목의 주가의 향방이 좀 달라졌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뭐 다들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예, 뭐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편입 그 지수에 정기 변경이 있을 때 이 편입되는 종목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에 편입이 됐죠. 이렇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보이면서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입 이후에는 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또 차츰차츰 많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아무래도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좀 교훈 사례로 말씀드리면 중형 철강주의 과거 편출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편출 전후에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1년 정도 거치면서 펀더멘털 개선으로 다시 재편입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편출된 종목들도 그 이후에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펀더멘털 개선을 하느냐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지수 리밸런싱 앞뒤로 찾아오시는 손님분들께 관련된 코멘트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손님분들께는 딱히 언급을 안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정기 변경이 있다는 걸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많이 안 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있지만 네. 그 지수의 그 200과 150의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먼저 여쭤보신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상하게 뉴스가 특별히 없는데 왜 내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지? 약하지? 또는 왜 갑자기 뭐 힘이 붙고 좀 많이 주가가 오르지 할 때는 그 정기 변경에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다시 훑어보면서 제가 또 관심 있던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관심 있는 종목 체크하는 시간으로 보고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보유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네. 어쨌든 당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투자자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주식 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정기 변경으로 크게 리밸런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하지만 편출되는 종목들은 이미 제가 11월 중순에 발표될 때쯤부터 조금 네. 눈여겨보면서 그 편출되는 이유가 정말 핵심적인 그 펀더멘탈의 손상이 있었다 하는 종목들은 좀 매도를 이어나갔고요. 그 외에는 편입 종목들은 오히려 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만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이 편입으로 인한 수급이 붙고 주가 상승이 있었을 때 조금 매도를 했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네. 그럼 단기랑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우시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어요. 그쵸? 네. 이게 11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자료 잠깐 보시면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두 번째 금요일 날 이 정기 변경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발표는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발표가 오늘 난다고 하면은 사전 매수 단계는 한 변경 1,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예상주를 조금 선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부터 평균 한 8% 정도 상승하는 편입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8% 상승하는 걸 확인했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이제 오늘 내일 급하게 이거 편입된다고 해서 막 들어가시기보다는 오늘 내에 좀 지켜보면서 이거 분명 편입되는 종목이고 펀더멘탈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일 경우가 많아요. 조금 지켜보면서 혹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주가 많이 빠질 때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 변경 안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들 지금은 한 달 전쯤에 비해서 적시성 측면에서는 다소 타이밍상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지수 편입 이후에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센터필드 오픈했잖아요. 거기 오픈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전과 다른 고객들의 툴과 상태와 현황과 재무 상태가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ETF 투자 지금 뭐 권할 때입니까? 연말 뭐 북클로징도 앞두고 있고 세금 이슈도 있고 뭐 상법 개정 세 차례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은 어때요? ETF 참 많이 주변에 했었잖아요. 네. ETF 여전히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좀 어느 ETF를 살지 팔지에 대해서 문의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직접 아무래도 ETF는 직접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선호하시는 상품이다 보니까 문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 센터에서는 물론 랩으로 운영하는 그 계좌에서는 ETF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만 ETF 매매를 하고요. 좀 펀드나 상품으로 끌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십니다. 예. 그게 왜 그러죠? 특징인가요, 그냥? 딱 그렇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표준 자산 배분 플랫폼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표준 예. 자산 배분 플랫폼. 네.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도 기관 투자자 수준의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자는 의미인데요. 이게 뭐 ETF를 많이 해야 되냐, 뭐 미국을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객님의 재무 상황과 앞으로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해드리는데 이건 보통 이 질문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안전한 상품 없나요? 근데 수익률 좋은 상품 없나요? 라고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냥 일반 투자자나 고액 투자자나 마찬가지신 것 같긴 해요. 아, 그런 네. 질문이 가장 많습니까? 약간 욕심쟁인데 안전하면서 수익률 좋은 거? 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 수익률이 좋은데 안전한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자산 배분을 고객님에 맞게 잘 만들어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고 어느 정도 꾸준한 수익률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왜냐면 개인 맞춤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뭐 네. 관리하시는 PB 분이나 상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개별 상품을 보면 리스크와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춤에 파인 튜닝 할 수는 없다. 다만 포트폴리오상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아닌 목표 변동성을 확인하고 줄이자가 목표입니다. 목표 수익률보다는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네요. 네. 볼륨을 줄이자. 네, 그럼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내용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그럼 이런 정기 변경 내용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지금 아까 조금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긴 네. 한데요. 이렇게 새로이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기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추가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그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보통 어떤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실제 거래되는 시장에 거래되는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주식 수의 비율이 있는데 유동 비율이 좀 늘어날 때는 여기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좀 자금 유출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이번에 6%포인트 올라가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887억 원 정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에서 코스피 200의 ETF 같은 경우에 바로 이만큼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되니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유출되는 종목도 좀 체크를 하셔서 네. 거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 편입 편출 종목이 내 자산이 담겨 있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기회랑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변하는데 특히나 주식시장은 테마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그 테마를 개인들이 다 알기는 힘들 때는 이 정기 변경의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최근에 이런 테마, 이런 산업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더 센터필드 W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